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착각이라는 단어는 보통 실수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 단어를 희망이라는 단어와 연결시키면 어떨까요? 오늘같이 이렇게 빨간불을 보여주는 시장을 만나면 내일도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도 계속해서 오를 것만 같은 희망 섞인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 착각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힘들 때 또 위안이 되는 건 희망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 하루도 그 착각과 희망, 그 사이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여러분들. 자, 지금 이 시간만큼은 기분 좋은 착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대신에 그 착각을 여러분들의 현실로 또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투자의 신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일 저녁 10시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의 투자의 신은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팅창에서 오늘 저 보고 이제 시청자분께서 오늘 앵커님 황토색 패션이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저보다 더 황토색 옷을 입고 오셨어요. 네, 그러게요. 그죠? 네. 저희 은근히 매번 이렇게 좀 깔맞춤해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약간 텔레파시가 그쵸. 통하나 봐요. 이거 제가 거의 1년 만에 입은 옷인데. 진짜요? 네. 오. 그래서 어떻게 또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딱 맞았네요. 지금 뒷배경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전문가님.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황토색 옷을 입고 온 그리고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또 뜨끈뜨끈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투자의 신 1시간은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으로 채워지는 1시간입니다. 지금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으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종목에 대한 궁금증 모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종목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올려주시면 더 좋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이 있을 때 매수 문의도 미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전화 담당자가 여러분의 전화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 02-325-8200번 열어둘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하면서 이야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라면 먹고 챔피언님 잘 오셨고요. 준호님 보입니다. 또 풀꽃님 오늘도 늦게까지 수고하시네요 라고 하셨는데 또 밖에 비가 오더라고요. 비 오는 아직까지는 봄이죠. 비 오는 봄밤, 봄비에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샤이니즈백님께서도 김정수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라면서 인사해 주셨고요. 기다림의 미학님 종목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님께서 오늘 두 분 다 찜질방 패션인 것 같다. 비 오는 날 딱이다 라고 해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여러분께서도 좀 뜨끈뜨끈하게 이제 딱 침대에 소파에 누우셔가지고 저희 방송 보시면서 뜨끈뜨끈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경수님도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질문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활발하게 여러분들의 질문을 궁금증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요즘 시장 계속해서 좀 답답합니다. 그래도 나스닥이 어제 또 떨어져서 우리 시장 또 불안한가 했는데 그래도 좀 잘 버텨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장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는 가운데 원래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분산 투자를 하는 게 뭐 안전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처럼 수익이 나지를 않거든요. 이쪽이 올라가면 이쪽이 떨어지고 막 이렇다 보니까 그럼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내가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쪽에 조금 더 몰입해서 집중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뭐 사람들마다 성향은 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주도 산업군은 크게 4가지로 보거든요. IT 반도체하고 배터리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언택 게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제약을 주도 산업군으로 보고 있고 네. 이쪽 비중은 저는 한 8, 90%예요, 항상. 그리고 10에서 한 20%가 비주도 산업군. 예를 들면 화학, 철강, 자동차, 조선, 뭐 은행, 증권,
화장품, 뭐 카지노 이쪽은 저는 우리나라 산업을 주도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 정유주들, 화학주들. 그래서 이쪽이 아무리 좋아도 저는 10% 이상 담지는 않죠. 한 종목당.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제 주도 섹터들이 다 가지는 않아요. 가다 쉬는 구간이 맞아요. 나왔을 때 순환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도 섹터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좀 반납이 되는 거는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폭락 나올 때만 사면 되잖아요. 폭락 나올 때 사고 또 그다음에 또 반대로 폭락 나올 때 사면 이 순환매 들 때 그럼 돌아가면서 한 번씩 수익 내 배터리 한 번 수익 냈다가 네. 소부장 한 번 수익 냈다가 게임 한 번 수익 냈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바이오 수익 냈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입하는 그 시점의 가격이나 어떤 이 밸류에 대한 계획이 없이 그냥 종목을 사는 거죠. 그 기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전혀 공부 없이 일단 사고 보니까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빠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이 기업을 내가 얼마에 사면 이길 수 있을까를 다 계산을 해놓고 그 가격이 올 때마다 사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게 수익이 나죠. 그러니까 그 종목들을 정확히 좀 분석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과 나올 타이밍을 딱 정해놓고 그 기준을 정해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155개 정도 됐는데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한 10년 정도 기업에 대한 히스토리나 추적들 다 알고 그리고 이제 가격대는 다 이미 정해놨죠. 얼마 이상은 따라가면 안 되고 얼마 이하에 떨어졌을 때 매수하고 비중은 맥스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그 가격대만 온 것만 하는 거고 도달되면 팔고 그다음에 이제 또 폭락 나오면 또 준비했던 현금을 또 사고 이런 식으로 저는 운영을 해요. 채팅창에서 샤이니즈백 님도 여러 종목 매수하다 보니까 ETF가 되어가요 라는 글도 올려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우리가 내려갈 때 사야 된다는 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적정한 가격대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또 분석하기는 또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들 또 오늘 김정수 전문가님의 그 분석들을 우리가 힌트로 잘 얻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0년의 히스토리가 우리가 지금 당장 따라갈 수 없으니까 전문가님이 그동안 쌓아오셨던 히스토리를 우리는 힌트로 받아가면서 내 종목에 조금 더 접목시켜서 앞으로 좀 가져가야 우리가 수익을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많은 종목들이 또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종목들도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또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데에 대한 차익 실현의 움직임들. 자, 그럼 내가 이 종목을 지금 잡았는데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종목들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특히나 이제 오늘 새벽인가요? FOMC 의사록에 대한 발표 내일인가요? 가 나오면서 또 시장도 거기에 좀 주목을 하고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내일 시장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분석과 기준이 있다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기준을 지금부터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올려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시고요. 어떤 점이 궁금한지 또 여러분들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올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열려 있어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또 많은 분들 인사해주고 계시네요. 담빛고야님 잘 오셨습니다. 세곰쥐말님도 안녕하세요 라면서 인사해 주셨고요. 건강인님 잘 오셨어요. 또 드리머 6141호님도 종목도 궁금한 점들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고요. 랄라라 봉봉님 굉장히 닉네임이 발랄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수익을 잘 보고 계시는지 시장 이렇게 발랄하게 잘 보내고 계시는지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포옥탄님도 오셨습니다. 한강님도 오늘도 화이팅 외치면서 이렇게 등장을 해주셨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질문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먼저 담빛고야님이 보내주신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현대오토에버 올려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13만 3천 원이네요. 비중은 5%입니다. 최근에 들어갔습니다. 잘 들어간 걸까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자, 현대오토에버 한번 최근에 주가 흐름을 살펴볼까요? 오늘은 2.69% 상승을 하면서 13만 3,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님 뭐 거의 매수가죠?
최근에 뭐 어제 오늘 이번 주 안에 들어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부터 사실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던 종목인데 앞으로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잘 들어간 걸까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업이 좋아요. 네. 그리고 훌륭해요. 그리고 전방에 있는 어떤 모기업의 지원도 받고 있어요. 예를 네. 들면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뒤에 현대차 그룹이 있잖아요. 여기서 그쵸. IT 서비스 하니까 그러면은 비즈니스 모델이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한다는 거는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좋은 기업을 얼마에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전망이 좋고 네. 그다음에 성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진입을 하는 시점이 어떤 그 밸류가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면 좀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위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망을 부정하기보다는 네. 진입했을 때 이 가격대가 중장기 투자로 가능한 가격대냐 아니면 좀 단기 대응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걸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2020년도 코로나 때 2만 1,000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만 원까지 갔으니까 한 2년 동안 8배의 시세가 터진 거죠. 그러네요. 8배의 덩치가 커진 겁니다. 그러면은 이 현대오토에버가 현대차 그룹에서 IR 서비스를 하는데 2년 동안 8배의 사이즈를 키울 수 있을 만큼 어떤 성장 사이즈가 나오는 그런 모델이냐 아니면 영업이익률이 뭐 압도적으로 좀 높은 수준이냐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2020년도에 매출이 얼마 정도 나왔냐면 1조 5천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868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 예상되고 있는 게 한 2조 4천억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1,200억 정도. 800억이 한 1,200억, 그 다음에 매출은 1조 5천억에 2조 4천억. 그러니까 채 50% 성장도 안 되죠. 그러네요. 근데 주가는 몇 배 갔어요? 8배. 8배가 갔죠. 그러면 이거는 펀더멘탈 말고 안에 뭐가 있는 걸까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죠?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승 요인을 유지를 하고 있는 이 기대치가 네.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대치가 무너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프리미엄을 급격하게 빼거나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악재들이 나와서 어떤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 되는 거니까 진입하는 13만 3천 원이라는 이 가격대가 기업은 잘 골랐으나 진입하는 이 가격대나 위치 자체가 8배의 시세 프리미엄을 주고 산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대응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최근의 저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2만 3천 원을 로스컷 기준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 신호는 나오지는 않고요. 네. 매도 매도 신호에 대한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기준으로 12만 3천 원. 저게 무너지면 일단 프리미엄을 좀 뺄 수 있으니까 좀 나중에 다시 타이밍을 좀 잡더라도 빠져나오자. 그래서 보유 기준, 홀딩 기준을 12만 3천 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분석은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지금 주가적인 이 차트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워낙에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채워진 이 주가를 좀 받쳐줄 수 있을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가격에서 지금 당장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지는 않아도 됩니다. 보유 의견 드리면서 12만 3천 원을 기준으로 요게 깨진다면은 우리가 이 종목은 이제 좀 나와야 되는 가격대이구나라고 함께 염두를 해 두시면서 이 종목 계속해서 대응 전략 짜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현대오토에버 한번 진단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채팅창에 굉장히 이렇게 밝고 재밌는 닉네임들이 많이 보여요. 에헤라디아 님도 오셨고요. 쓰레빠빠빠 님도 오셨고 앞서 말씀드린 랄라라 봉봉 님도 계시고 또 김경수님께서는 전문가님 얼굴 보려고 투자의 신 기다립니다 라고 해주셨거든요. 전문가님 얼굴 한번 원샷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보여주세요. 경수님을 위해서. 아유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 김정수 전문가님의 얼굴 보기 위해서 또 전문가님의 시장에 대한 포인트 이야기 듣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늦은 시간에도 투자의 신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올려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또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 잘 활용하셔서 내일장을 준비하는 마지막 기회를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올려주세요.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랄라라 봉봉님의
종목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메이드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하신 가격이 이제 평단가가 13만 6천 원인가요? 평단가 13만 6천 원의 비중을 50% 담고 계시다고 합니다.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위메이드, 위메이드 맥스, 이런 종목들 좀 상승불 많이 켜주고 있고, 게임주가 정말 오랫동안 힘들었다가 요즘에 살짝 조금씩 올라오면서, 이제는 조금 다시 한번 회복기인가? 담아봐도 되나? 이런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 랄라라 봉봉님이 이 위메이드를 잡으신 가격대가 좀 워낙 높기는 하네요. 이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손실이 큰 구간인데, 그것도 원래 더 높은 가격에서 사셨다가 김정수 전문가님 의견 듣고 물타기해서 그나마 평단가를 13만 원대까지 낮추신 거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중도 50%까지 지금 높아졌는데 앞으로 좀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요? 네. 우리가 야구로 치면 그 홈런을 쳐서 점수가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쵸. 이건 좀 화려하겠죠. 홈런을 하니까 한 방으로 멋있게. 네. 그래서 들썩일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장타 실력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장타를 휘두를 수 없는 시장이라면 네네. 지금은 유동성이 코스피하고 코스닥 합쳐서 한 15조, 16조밖에 되지 않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 축소 구간이잖아요. 그럼 장타를 통해서 홈런을 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서 점수를 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안타에 자신이 없으면 볼넷을 구르는 눈만 있으면 볼넷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볼넷을 굴러서 일로 가고 또 밀어내기 하고 도로 발 빠르게 다리 움직이는 사람들 해서 도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하더라도 1점은 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내가 홈런을 쳐서 1점을 낼 수 있는 시장이냐 아니면 내가 볼넷을 고를 수 있는 눈이 좀 뛰어나다면 볼넷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어쨌거나 출루에 좀 목적을 두는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이냐. 그럼 저는 지금 시장은 후자라고 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전쟁 해결된 거 없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금리가 아직 피크에 대한 신호도 없고 맞아요. 재료도 제한되어 있으니까 너무 한 방에 사람들이 크게 내기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주식이 적정하다면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가격이 10,000원이라고 한다면 10,000원에 안 사는 거고 일부러 7,000원이나 6,000원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9,000원 되면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업의 완전 주도 섹터가 아니라면 네. 주도 산업군이긴 하지만 게임주가 배터리나 IT 반도체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이즈를 보더라도 성장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아마 제 방송을 봤다면 4월 초에 10만 5천 원, 10만 7천 원 정도 됐었을 겁니다. 그때 제가 이거 반대매매 신용 물량 청산되는 시점에 사야 이긴다라고 하면서 6만 9천 원 붕괴됐었을 때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6만 4천 원 절대 전략 같이 이야기해드리면서 추가 매수 아마 그거 보고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8만 1,900원. 요때 이제 제가 같이 추천했었던 게 이제 카카오 게임즈 5만 4천 원입니다.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 게임주들이 반등이 되는 이 포인트를 제가 저점을 알았느냐? 저는 저점을 몰랐어요. 근데 요 가격이 오면 이길 수 있겠다는 기준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위메이드라는 이 게임이 과거에는 윈드러너를 통해서 이제 모바일 시대에 게임 막 카카오톡에서 막 인기 있었을 때 그때 그걸 많이 했지만 사실상 위메이드는 윈드러너 이후 내놓은 게임이 없었기 때문에 미르2 그다음에 미르4 글로벌 이번에 대박 나가지고 넬리가 나온 거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작년도에 P2E 게임 돈 버는 게임이라고 해서 이 상장돼가지고 위믹스 코인 상장돼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넬리 나왔다가 최근에 이제 그 루나 사태 아시죠? 그쵸. 요거 때문에 그냥 폭삭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게임주들이 대거 폭락이 나왔다 이거. 그런데도 69,000원 붕괴를 하더라도 매수를 해도 저는 된다고 봤던 겁니다. 왜냐하면 미르4 글로벌이 대박 나기 전에 밸류거든요. 그리고 위메이드가 적자 났었을 때의 밸류거든요. 근데 지금 적자는 안 나잖아요. 안 나고 있죠. 그러면은 위믹스 코인이 상패가 되더라도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자 때 밸류에 오거나 미르4 글로벌이 대박이 나지 않더라면 네. 이건 아무리 큰 악재가 나오더라도 살 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을 좀 드렸었던 거고. 네. 그리고 나서 한 25% 정도 수익이 났을 겁니다. 지금 81,900원이니까. 맞아요. 오늘 또 워낙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한 단계 네. 레벨업이 될 거냐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슈가 좀 하나 있어요. 지금 위믹스 위메이드 이 대표가 6월달 요 가까운 시점에 그 위믹스 코인 관련된 업그레이드 버전 내놓는다고 해요. 네네. 그 호재 나오기 전에 저는 팔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악재 나올 때 매수하는 거고요. 투매 나올 때 매수하는 거고, 그런 기대감 지금 반영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정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설사 좋은 내용이 나오더라도 호재 나오면 난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홈런을 쳐가지고 한 방에 크게 대박 나야지 하지 말고, 이 위메이드나 카카오 게임즈나 NC소프트나 넷마블이나 펄어비스나 컴투스 홀딩스나 넥슨 게임즈나 이번에 게임즈도 엄청나게 급락 흐름이 나왔잖아요. 요거 순환매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카카오나 네이버로 같이. 그게 훨씬 더 계좌 수익률 저는 빠르게 돌아설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위메이드를 가지고서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네. 좀 치고 빠지기 전략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제가 제시해드린 거는 69,000원 기존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제는 얼마의 가격이 좀 중요하냐면, 이전에 이제 무너지기 직전 자리가 한 93,000원 정도 됐는데, 이게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호재가 나오거나 긍정적인 뉴스가 좀 나온다 싶으면은, 오히려 저는 좀 밑에서 추가하셨던 것들은 좀 회수를 했다가, 다시 이제 재차 이 등락이 나왔었을 때 공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전 유리하다. 그리고, 위믹스 코인 관련돼 가지고 이제 호재 요 발표되는 시점이 한 6월 초중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뭐 회사 일정에, 그리고 그 발표되기 전에 다 팔고 그 다음부터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8월 달까지. 그래요? 네, 8월 달까지는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로 좀 여러분들이 스케줄로 잡으시면 좋고, 8월 달까지는 왜 그리고 또 하시면 안 돼요. 8월까지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더 궁금해지는데, 자, 일단 위메이드는 워낙에 높은 가격에서 잡으셨고, 지금, 추가 매수까지 해서 이렇게 좀 무겁게 좀 끌고 오셨는데, 반등의 기회를 노리면서 우리는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위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이슈는 위믹스 코인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고요. 이 위믹스 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호재로 딱 조금 더 수면 위로 떠오를 때, 우리는 그때는 이 종목은 이제 정말로 보내줘야 할 때이다. 지금 손실이 여전히 큰 구간이긴 하지만 최대한 이 반등을 잘 이용을 해서 손실을 좀 차근차근 줄여나가고 이 종목을 잘 보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좀 걱정도 많으시고 이 종목 때문에 좀 마음도 아프셨을 것 같은데, 이 종목 잘 보내주고 우리 다른 종목으로 또 충분히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앞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게임주들 지금 다시 좀 이제 회복에 대한 신호로 보고 잡아도 괜찮은 걸지. 가격대가 많이 다를걸요? 그 종목마다요? 그렇죠. 카카오 게임즈는 54,000원이고, 어. 그 다음에 위메이드는 69,000원, 64,000원이고, 그 다음에 넷마블은 81,600원이고, 네. 이렇게 가격이 좀 달라요, 가격들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반등의 움직임에 흔들리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기준에 맞춰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렇죠. 그리고 똑같이 게임사들마다 P2E 게임 쪽으로 먼저 한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가운데에서 요번에 루나 사태잖아요. 그 문제가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스테이블 관련돼서 C2X 같은 경우 컴투스 홀딩스 같은 밸류를 톤다운 시켜야죠. 관련된 거니까. 그런 애들은 밸류를 훨씬 더 톤다운 시키고, 그거와 상관없었던 업체들은 밸류 좀 유지를 해도 되고. 그래서 게임사마다 이번에 루나 사태로 인해서 관련성이 있는 업체가 있고 아닌 업체가 있어요. 관련성이 있는 업체는 톤다운을 시키고, 관련성이 별로 없는 업체들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한 10,000원짜리를 10,000원에 사지 말고 한 9,000원이나 7,000원 일부러 더 싸게 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신용 반대 청산되는 시점에만 공략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순환매에 돌리는 게 네.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게 한 그 볼렛이나 1루타로 해서 점수 내는 전략인 거죠. 네. 지금 시장에 딱 그렇죠. 필요한. 유동성 축소 구간이니까.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건강이님께서 8월까지 왜일까 궁금하네 라고 또 올려주셨는데, 자,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 김정수 전문가님이 방송에 나온다.
계속해서 좀 주목해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랄라라 봉봉님 보고 계셨군요. 조언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방송 계속 참고하겠습니다. 라고 또 올려주셨는데 계속해서 그 타이밍들, 기준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리노이님 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닉네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오신 김에 또 질문도 같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린칭찬님도 반갑습니다. JM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어요. 자, 역시나 채팅창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우리 전화 담당자 심심하지 않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 열어둘게요. 자, 이번에는 한번 한일시멘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빠빠빠 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22,800원,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는데 오늘 23,300원에 거래를 마쳤군요. 최근에 상승세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한 번은 길게 장대 양봉도 나오기도 했고요. 지금 이 일주일 만에 10거래일 정도 만에 18,000원에서 20,000원까지 좀 가파르게 올라오기는 했는데 시청자님은 조금 더 위에 잡으셨어요. 거의 지금 고점, 전고점 부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쓰레빠빠빠님께서도 이 한일시멘트 제가 잡은 가격이 너무 높은 걸까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한일시멘트의 적정 가격은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한일시멘트는 제가 추적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제 거래 대상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주도산업군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건설사만 좀 추적을 하고 시멘트는 그렇죠. 예, 시멘트는 그냥 뭐 오랫동안 지켜보진 않았어요. 그래요. 성신양이나 뭐 쌍용 CNE 정도 이 정도만 좀 약간 공부를 해놓은 상태고 네. 나머지 시멘트에 대해서는 뭐 업황이 어떻게 좀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추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건설사는 좀 많이 추적을 좀 했지만. 그래서 제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네. 이 시멘트 업계의 최근의 흐름을 좀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그러면 조금 이해하시기 좀 쉬울 것 같아서. 네. 자, 한일 시멘트가 오늘 3.57% 상승을 좀 했는데요. 오늘 같이 상승을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쌍용, CNE 한번 보겠습니다. 쌍용 CNE를 보면 쌍용 CNE는 반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얘는 60일선 아래에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성신양해를 보겠습니다. 성신양해를 보면은 아까 우리가 한일시멘트하고 좀 주가가 좀 다르게 얘는 아래에 있죠. 그죠? 그러네요. 그죠? 예,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는 좀 얘는 60일선 좀 위에 있는데 20일선 이번에 좀 넘어섰고 그 다음에 60일선도 올라왔는데 그러면 시멘트 업황이 같이 움직인 게 아니네요. 얘는 좀 위에 있고 나머지는 옆에 있고 아래에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은 시멘트와 관련된 공통된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은 거죠. 그쵸. 그쵸. 만약에 얘만 개별적으로 그쵸. 움직여. 만약에 같이 움직였다고 한다면 동조화가 나왔었겠죠. 오늘 바이오제약처럼. 그죠? 그 얘기가 뭐냐면 한일 시멘트에 개별 재료가 있었다. 코스피 200에 새로 편입되는 재료가 있었다 이거야. 수급적인 요인. 그래서 시멘트와 관련된 어떤 업황이 갑자기 뭐 크게 호전이 되거나 이러기보다는 한일 시멘트의 어떤 개별 재료가 있었구나. 코스피 200이 편입되게 되면 아무래도 수급 요인이 좋아지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유입이 된 겁니다. 실적은요, 좋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이제 시멘트가 우리나라 산업의 주도 산업군이냐를 볼 필요가 있냐는 거죠. 주도 산업군은 아니고 업황 개선 정도, 그 다음에 상황이 나아지는 정도, 체질이 개선된다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 산업은 주도를 못하다 보니까 동등한 실적을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도 산업군에 비해서 실적 자체가 아무리 좋게 나오더라도 밸류가 좀 톤다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랬었을 때는 이제 비중을 20% 두기에는 저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만약에 주도 산업군이라고 한다면 상관없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시멘트의 개별 폭등 재료가 나온다면 네. 뭐 M&A가 됐든 뭔가 핫한 키워드가 던져질 거예요. 2019년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전에 2018년도 3, 4월 달에 평창올림픽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경협주의 랠리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건설하고 시멘트, 그 다음에 철도 관련된 주식이 어떤 경협 테마를 묶였었어요. 왜냐면은 통일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었고. 그러면 이제 시멘트와 관련된 기대감이 더 컸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사건이 터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었을 경우에는 튑니다. 요번에 곡물 가격, 농업 관련된 주식들,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관련된 어떤 이 반사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사건이 터져야 되는 거죠. 시멘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거는 그렇게 큰 사건으로 이제는 안 볼까요? 부동산 관련된 정책 기대감으로 진행이 된다면 네. 뭐가 움직일까요? 건설주? 돈이 움직이겠죠. 아, 돈. 그죠? 네. 맨날 틀려. 좀 매주 틀리는 거 아니, 같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 네. 그렇게 충분히 저는 질문할 수도 있는데, 돈이 그렇죠. 움직인다. 부동산 관련된 어떤 정책 기대감으로 올라갈 거다. 네. 이건 누구 생각이죠? 우리 생각. 내 생각이죠. 네. 근데 이 주식은 내가 움직입니까? 아니죠. 내가 올라갈 거야 하면 올라가나요? 하락할 거야? 아니죠. 이거 시세는 투자 주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투자 주체가 난 관심 없어. 너 말고 그냥 배터리 할래. 너 안에 그냥 바이오 할래. 너 안에 그냥 게임 할래면 그럼 걔네들이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분명히 저평가인데 왜 안 갑니까? 이유가 필요 없는 이게 자본주의 룰입니다. 룰.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룰이에요. 사회주의 네. 룰이 아니라 네. 자본주의의 꽃이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룰이에요. 자본주의는 감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중요하지 않고 돈의 논리예요. 어디가 조금 더 리스크는 적고 기대 수익률이 크겠느냐. 돈이 결정을 하면 우린 거기 따라가야 되는 거지. 시장에 내가 맞춰야 되는 거지. 내가 무조건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되어서 만약 시멘트가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동조화가 나와야 됩니다. 가릴 것 없이 급등 막 이런 식으로 거래량. 시장은 근데 안 나오죠.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내 생각인 거죠. 이건 내 생각. 그래서 내 생각은 그냥 나 혼자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렇다고 이 생각을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신호를 기다려 보는 거죠. 동조화 신호 나오면 그때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코스피 200에 대한 편입이 있는가 그 정도 수준으로만 이 주식을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만. 거기서 더 나갈 필요도 없고 더 떨어질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한일 시멘트는 요번에 무너졌다가 살아났던 자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18,150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 자리가 무너져야 매도 신호가 나오고 저 자리가 무너지지 않으면 매도 신호는 안 나온다. 이렇게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일시멘트가 오늘 장에서 좀 상승을 해주면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 힘을 좀 받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전체적인 시멘트 섹터의 강한 힘이라기보다는 한일시멘트가 가지고 있었던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개별 이슈로 오늘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 외에 다른 종목들, 특히나 시멘트 섹터에서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은 거의 크지 않았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앞으로의 상승을 계속해서 밀어줄 만한, 받쳐줄 만한 힘이 지금 당장은 조금 약해 보인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에서 가격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드린다면 18,150원이 지지되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의견도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개장을 하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도 좀 계속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장 초반에 살짝 좀 하락으로 출발하는 것 같더니 지금은 또 거의 보합권에서 또 상승부를 켜주기도 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이 방향성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오늘 미국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그와 관련해서 내일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지 많이 좀 계속해서 계속 반대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예측하기가 힘든 시장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의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서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내용들 계속해서 같이 올려주시고요. 자, 이제 36분 지나가고 있는데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까요? CIS 올려주셨습니다. 권현리익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13,950원이고요.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는데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셨어요. 수익을 조금 보고 계시기는 한데 CIS의 앞으로 전망은 어때요? 전망만 좋습니다. 전망은 좋고 주가는 아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저한테 전망은 어때요? 물어보셨으니까 네.
저희는 전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망만 전망은 좋습니다. 좋다. 네,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죠. 그러게요.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진 않네요. 네,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전망은 좋지만 내가 수익을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CIS는 7,000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아, 있거든요. 7,000원이요? 네. 뭐 CIS는 뭐 이 가격이 오기 전까지는 전 거래할 생각이 없고. 그래요? 네, 그렇다고 뭐 제 생각하고 다르고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안 하죠. 왜냐면 저는 이제 유동성 축소 구간은 프리미엄 주고 안 사니까. 그쵸, 우리가 그쵸. 전고체 관련된 주식이잖아요. 네, 네. 이 전고체라는 게 뭐냐면은 이 화재.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다 보면은 이제 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화재를 막기 위해서 이 액체를 고체로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전고체 관련된 기술이에요. 우리가 배터리의 이제 4대 이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전해액이 있고 분리막이 있잖아요. 이 전해액을 통해서 전자이온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부딪히지 않게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부딪히지 않게 이 분리막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이 충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분리막이 얇아지면서 화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고체로 만들어 버리자. 이게 CIS예요. 그러면은 이 기업 하면은 바로 떠올라야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CIS의 반대편에 있는 네. 신흥 SEC. 신흥 SEC. 그렇죠. 제가 이 신흥 SEC를 차트를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 위쪽이 신흥 SEC, 위쪽이 이제 신흥 SEC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이 CIS입니다. 자, 아까 신흥 이 CIS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이라고 했죠? 내가? 전고체 관련된 주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전고체 관련된 주식. 그러니까, 화재 나지 않게. 네. 반대로 신흥 SEC는 전고체로 가면 큰일 나요. 왜냐면 얘네들은 알루미늄 뚜껑, 화재 나지 않게.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액체였을 때 반드시 필요한 거고, 고체로 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흥 SEC의 미래가 다가올수록 네.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사업 구조를 빨리 바꿔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네. 그러면 이 전고체와 관련된 이 미래가 얼마만큼 빨리 올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신흥 SEC가 작년도 2021년도 8월달까지 95,000까지 랠리가 나왔다 폭락 나왔던 게 뭐냐면 도요타도 이제 전고체 만든다더라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고체가 이제 불가피하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 매출 비중이 한 90% 정도 되는데 알루미늄 뚜껑 만들어서 화재 사건 막기 위한 어떤 안정 장치를 만들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성장이 둔화가 될 거 아닙니까? 문제는 전고체의 이 실현 가능성이 과연 얼마만큼의 현실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빨리 다가올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DDR5 관련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DDR4에서 DDR5로 넘어갔다. DDR3에서 4로 넘어가는데 5년 걸렸어요. 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DDR4가 출시가 됐었던 게 2013년도 말과 네. 2014년도 초 요 사이에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DDR4가 주류가 됐던 시점, DDR3보다 DDR4가 주류가 됐던 시점, DDR4가 75% 정도 되고 DDR3가 25%로 낮았던 시점이 2018년도 정도 됩니다. 5년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단가를 한꺼번에 바꿀 수 없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2, 30만 원 정도 샀던 사람한테 갑자기 5, 60만 원 주고 사러 가면 살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교환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러면 이 단가를 낮추려면 뭐 해야 됩니까? 대량 생산하거나 수율을 더 높여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DDR5가 올해 많이 돼봤자 10% 이상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DDR5 관련된 뭐 심텍이나 IS 이런 주식들은 네. 한 3년 뒤, 4년 뒤에 미래 수익을 지금 갖다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CIS 같은 경우도 전망은 이쪽으로 가긴 가야 됩니다. 예. 이 전고체 쪽으로 가긴 가야 돼요. 이건 불가피하다라고 저도 봐요. 근데 진행 속도가 더딜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죠. 더딜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죠. 가긴 가는데, 네. 지금 현재, 이 리튬 이온 배터리를 가지고서 하다못해 좀 부족한 걸 가지고서 뭐,
NCM 나왔다 NCMA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응용해서 나오잖아요. 개선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이 전고체와 관련된 꿈이 너무 좀 많이 반영이 된 상태에서 작년도에 시세가 났었으니까 여기에 이제 실적으로 딱 점프한 거 보여주지 않으면 좀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제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못 합니다. 네, 그러네요.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부정합니까? 전망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이제 주가에 녹아져 있느냐를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주식은 얼마만큼 전망이 좋아졌느냐, 그거 실적이 좋아졌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네. 2,000원짜리가 21,000원 됐으니까 10배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네요. 2,000원짜리가 10배. 그러네요. 그죠? 종합주가지수가 1,400대에서 2,600이니까 지금 한 2배가 살짝 안 된 상태인데, 얘는 10배가 된 거니까 지수보다 5배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지수가 지수보다 5배 올라간 거잖아요. 지수는 1,400대, 1,450에서 2,000 지금 한 600 정도 되는 거니까, 지수가 2배가 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얘는 10배가 됐으니까 지수보다 5배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럼 5배 올라갈 만큼의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러면은 5배 이상의 어떤 시세를 보여줄 만큼의 실적을 보니까, 네. 2020년도에 매출이 한 1,181억이었고, 지금은 1,543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39억인데, 올해 예상되는 건 91억. 작년에는 164억이었는데. 그러면은 실적으로 좀 설명하기 어렵죠. 그러네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꿈이 유지가 돼야죠. 이 꿈이. 근데 이 꿈이 유동성이 넘치는 구간에서는 내가 꿈을 꾸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이 꿈을 대신 꺼주고 내가 물려도 얘가 대신 물려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내가 비싸게 사더라도 얘가 대신 비싸게 사주고 이게 되는데 돈이 쪼그라드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성공할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할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 최악의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때 뭘 빼라고요? 감정. 아우 속상해. 네. 자본주의 룰에 맞지 않아요. 아우 속상해. 그거는 그냥 다른 데서 하는 거고 주식시장에서는 그냥 기업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밸류 가격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니까 이 프리미엄이 꺾여지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낙관적인 시각만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은 지금 이 주식이 계속 버텨주고 있는 가격들 보세요. 12,900원대 계속 버텨주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 가격이 무너지면 5배의 시세가 나왔던 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뺄 수도 있겠구나라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시되 만약에 12,900원이 깨지면 저는 일단 좀 빠져나오시고 대비를 좀 하셔라. 예, 이렇게 제가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IS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전망은 긍정적이나 이것들이 실적으로 증명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증명이 나오기까지 투자자들의 이제 심리라든지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지금 당장은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적정한 밸류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많이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살짝 수익 보고 계신 구간이잖아요. 일단은 12,900원 그 정도의 지지 라인을 정해 드렸으니까 그 지지 라인을 항상 기억을 하시면서 이 종목을 조금 더 잘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되는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익이 크게 깨지지 않는 선에서 시청자님께서도 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CIS에 대한 앞으로 주가에 대한 밸류 또 기업에 대한 전망까지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한강님께서 보람앵커님 한보람 배우 찾아보셨나요 하셨는데 한보람 치니까 뭐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요. 작곡가도 계시고 연극 배우도 계시고 의사, 모델, 뭐 영화 감독 엄청 많더라고요. 조금 더 분발을 해서 그 프로필에 제가 제일 먼저 올라갈 수 있게 힘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고요. 푸꼬미셀님 잘 오셨습니다. 아나운서 되고 싶어요 라는 글을 올려주셨는데 장래 희망이신가요? 그 꿈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 있으니까 도전하시길 바라겠고요. 토마토TV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들의 질문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어요. 다음 질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린칭샤님께서 테스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27,000원이고 비중은 30%입니다. 반도체 소재에 비해서 반도체 장비주들은 반등이 약한 것 같은데 이 종목 손절하고 반도체 소재로 종목 교체를 해야 할까요? 라면서 올려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소재를 가지고 있어야죠. 소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테스를 30% 지른 다음에
얘가 이제 시세가 부진하니까 다른 소재 이제 잘 가는 주식, 원익 QNC나 뭐 동진 세미캠이나 한솔 케미칼 뭐 이런 걸로 좀 갈아타고 싶다 뭐 이러신 것 같은데 진입이 잘못됐죠. 그냥 이거를 예를 들어서 테스도 가지고 테스에 꼭 30% 실을 필요 없이 우리가 소부장을 하나의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테스의 10%, 한솔 케미칼의 10%, 동진 세미캠의 10% 이렇게 해도 30%잖아요.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현명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테스 한 종목을 가지고 들어간 거니까 일단 30%의 비중으로 27,000원대 들어갔었으니까 종목 교체를 만약에 할 거라고 했었으면 네. 그 소재 쪽에 대한 종목들이 가격대가 맞았어야죠. 예를 들어서 뭐 솔브레인 전저점 붕괴돼서 21만 원 이하에 있던가. 그럼 그때는 뭐 완전 땡큐죠. 근데 이제 이쪽은 시세가 터졌으니까 이걸 좀 하는 거는 저는 초반에 작전을 잘못 짰다. 그래서 네. 그냥 30% 가지고 있는 선에서 저는 만족을 하셔라. 종목 교체할 만한 지금 IT 반도체 소재는 지금 별로 네. 보이진 않아요. 제 관점에서는. 아, 그래요? 네. 마땅히 갈아탈 만한 종목이 뚜렷하지도 않아요. 아니, 이미 시세가 터졌고 이미 너무 많이 적지 않게 터졌어요.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20에서 40%까지 맞아요. 터졌으니까 뭐 한솔케미칼도 저점에서 꽤 많이 올랐거든요. 이쪽은 이제 이미 시세가 터진 거고 이걸 한 30% 따라간 30% 급등한 상태에서 따라가야 되면은 위험하죠. 이거는 위험하다라기보다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많이 줬거든요. 근데 안 했잖아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런 결정을 했으니까 지금에 가지고 있는 포트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전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중이 조금 요번에 30%면 좀 너무 한 종목에 과도하지 않나. 네, 이게 조금 약간 아쉽습니다. 비중은 조금 줄여 나가도 괜찮을까요? 그건 좀 조절 반대 정도? 의견이고. 그래요? 네, 일단 현재 요 가격대는 그대로 좀 가져가자 여기는. 훨씬 비싸게 팔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왜 그런지 알려주세요. 물어볼 줄 알았는데 안 물어봐가지고. 물어볼게요. 왜 그런가요? 랜드 때문에 그렇죠. 랜드. 네. 더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테스는 나훈아 씨가 되게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그쵸. 테스형. 그죠? 그래서 나훈아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테스라는 기업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님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나훈아 씨 되게 좋아하죠. 그러니까요. 조용필 씨하고. 테스형 하죠. 그죠? 테스형. 이 테스라는 기업은 이제 디램하고 랜드를 납품을 해요. 근데 이제 삼성한테도 납품을 하고 하이닉스한테도 납품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랜드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아요. 그러면 이 테스라는 기업이 돈을 벌려면 네. 누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될까요? 삼성전자나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투자 발표를 이번에 컨코레스 발표를 했는데 디램은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둔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진테크는 이번에 추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유진테크는 디램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거든요. 디램은 작년도에 비해서 줄여요. 근데 늘리는 게 있어요. 1순위, 랜드. 랜드. 그렇죠, 랜드. 그래서 제가 솔브라인을 여러분들 추천했던 겁니다. 그리고 랜드 다음이 그 다음에 파운드리예요. 순위가. 랜드를 제일 많이 하고 파운드를 들어가. 이게 이번에 평탁 P3 공장에 들어가고 미국 테일러시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테스하고 원익 IPS 장비가 들어가죠.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투자 발표에 대한 기대감만 있었잖아요. 미국 쪽에 우리 또 이제 투자할 겁니다. 20조 투자할 겁니다. 했는데 지금 발표가 확정됐잖아요. 네. 기대감이 어떻게 됐죠? 현실화가 된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사야죠. 알겠습니다. 자, 테스입니다. 보유 의견 드렸어요. 일단은 지금 가격대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가격대이긴 하지만 비중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상황들을 체크를 해드렸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랜드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점들을 조금 더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더 볼 텐데요. 오늘 계속 가장 많이 올라온 질문이긴 하거든요.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에헤라 디아님, 송혜나님, 또 푸코미셀님까지 특히나 이 전 방송에서도 이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특히나 김정수 전문가님의 의견이 또 궁금하다라고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오늘 좀 폭락했잖아요. 이슈와 함께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뭐 안 그래도 이 종목 가지고서 생방 찾아오신 분 되게 많았는데 비중 꽤 많으시더라고요. 20%.
10만 3천 원에 다 매도시켰습니다. 그리고 10만 나서 3천 원? 한솔 아, 케미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원익, IPS 이쪽으로 싹 다 이동을 시켰죠. 솔브레인 쪽하고. 네. 그리고 나서 제가 해드린 전략이 6만 8천 원 깨질 때까지 사지 마 전략이었어요. 네네. 네, 마찬가지. 계속 그 의견은 유지하고. 그러니까 전 6만 8천 원 이 가격 깨지기 전까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 게임즈 5만 4천 원대까지 기다렸잖아요. 네. 위메이드 6만 9천 원 붕괴될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여러분들 이 전략 보신 분도 아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6만 8천 원 깨지기 전까지는 일지 머티리얼스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극재하고요, 음극재, 동박, 그다음에 전해핵, 그다음에 분리막 업체들에 대한 이 업황과 캐파 증설 변화가 작년도하고 올해 완전 다릅니다. 양극재, 시간이 별로 없죠? 1분 정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 얼마? 3분까지 주신답니다. 그래요? 네.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서 18년도에 니켈 가격이 막 폭등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그 당시에 막 LNF나 이런 식으로 막 난리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원료 제대로 확보를 못 해가지고 네. 요번에 뭐 공급망 문제도 많이 나오고 니켈 가격 뭐 이런 거 막 이온 막 폭등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2018년도부터 준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캐파 증설이 예정했던 대로 잘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밸류가 그나마 저는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뭐 P전해질이나 F전해질 요번에 그 전쟁 때문에 일시적으로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그 지금 폭락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건 지금 프리미엄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엔캠이나 첨부 같은 경우는 진짜 저는 싸게 사야 된다. 이런 관점인 거고. 동박업체들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양극재는 내가 캐파 증설을 원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동박은 달라요. 고객사가 구매 요청을 하면 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SKC가 인수한 KCF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박 쪽으로 글로벌 1위 업체거든요. 그래서 특허까지 걔네들이 다 가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일지 머티리얼즈는 동박 관련된 기술을 자체 기술이 아니라 일본 업체로부터 가져왔기 때문에 캐파 증설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원하는데 못해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공급망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진 그룹이잖아요.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중견 그룹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원하는 것만큼 캐파 증설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래서 저는 이랬을 경우에는 유동성이 풍부하게 있는 시장이 아니라 유동성이 줄어드는 시장이니까 그러면은 굳이 꼭지에서 살 필요 없잖아요. 프리미엄 빼고서 사는 게 낫지. 우리가 현금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태에서 사는 게 낫지. 애매한 자리에서 사가지고 전전긍긍한 거는 전 되게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여유롭게 투자하고 싶고 한번 매수하고 났으면 쾌감을 느끼고 싶어요. 공포 나왔을 때 좋은 기업을 사는 이 쾌감. 그러려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도 해야 될 거고 너무 급하게 저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 안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지 머티리얼즈 안 해도 좋은 기업도 얼마나 많나요? 삼성 SDI도 있고, 포스코 케미칼도 있고, LG 에너솔루션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조금 여유롭게 내가 이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면 그냥 남의 떡에다 주고 이긴다 싶으면 사는 거예요. LG전자 지금 10만 원 거의 다 왔잖아요. 이게 붕괴되는 신호 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다리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 에헤라디아님께서 적정 매수가 68,000원 계속해서 동일하신가요? 네, 동일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무래도 이 폭락에 그리고 이 이슈에 관련 종목에 대해서 좀 걱정 많으셨던 것 같은데 함께 좀 참고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또 1시간을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꽉 채워봤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는데 비 오는 밤입니다. 김정수 전문가님 조심스럽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